김부선이죠. 네, 이 말을 꺼내기가 좀 무서워요. 국가철도망 계획들에 들어간 내용들이 변경도 될 수 있어요. 지금 전세가가 심상치가 않아요. 어느 정도냐면 이번 주에 GTX D 노선이 포함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이 이번 주에 발표가 되죠. 저는 이 구축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아직까지 가격이 저렴한 지역들이 있거든요. 신구로선 주변이라든지 제2경인선이라든지 위례 3동선, 8호선, 9호선, 그 다음에 3호선 신분당선 연장, 분당선 연장, 뭐 이런 지역들의 틈새들이 간간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유효하게 그냥 진행이 될 거라는 생각은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확정이 된 거니까 그 수혜지 중심으로 가격들의 움직임이 상승장이기 때문에 움직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승장엔요, 자그마한 호재가 되게 큰 가격의 변화를 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이 그 국가철도망 계획이라는 걸로 이제 앞으로 철도가 지역에 들어온다는 건요, 자그마한 호재가 아니라 되게 큰 호재예요. 그런데 큰 상승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움직이겠죠. 그런 움직이는데 가격이 비싼 데는 뭐 비싼 대로 움직이지만요, 특히 가격이 작고 조금은 저렴한 아파트로 이제 접근을 할 수 있는 데는요, 조금의 변동폭들은 좀 크게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수혜지가 아마 경기 인천 쪽에 수혜지도 있을 거고, 서울 같은 경우는 자기 마이웨이로 그냥 갈 거고,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급지에 있는 주택들이 이제 개발 호재로 인해서 가격들을 견인을 할 건데, 이 상급지가 가격이 올라가면요, 하급지로 가격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계속 선순환을 하면서 이제 돌아갈 수 있는 부분도 이제 생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좀 중요한 거는 김부선이죠. 네, 이 말을 꺼내기가 좀 무서워요. 김부선이 아마 이제 강남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하남까지 연결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조금 큰 것 같아요. 오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네. 결과가 발표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 포인트는 뭐냐면요, GTX-D 노선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대체로 어떻게 하느냐, 그냥 GTX-B 노선하고 연결해가지고 용산 여의도랑 용산이랑 이렇게 연결시키겠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더불어서 이제 김포랑 추가적으로 신규로 나온 게 김포의 5호선을 검단 김포 쪽으로 연결을 시키는 부분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부분까지 그냥 보완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게 어제 방송을 제가 했는데 이제 파장이 이제 여론들이 들끓을 거예요. 김포 사람들이 되게 많이 화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되게 이제 정부가 이런 선택을 한 이유는 집값 때문에 그래요. 네. 뭐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온다고 하지만 저는 집값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궁극적으로는 여기가 나중에는 연결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지금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선택은 가격의 움직임이 작은 방향으로 우선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김포에 뭐 지금 GTX D 노선을 직결을 하고 하남까지 연결을 시키면은 뭐 세금 낭비가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모든 교통수단이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뭐 개인의, 이제 김포라는 동네도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그 지역의 어떤 그 교통에 대한 필요성으로 이제 피력이 되고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세금을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김포에 수혜를 준다기보다는 우리도 국가에서 세금으로서 수혜를 받고 각 다른 지역들도 수혜를 받는 것들이 개별적으로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금으로서 이거 너무 낭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반박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필요성으로 접근을 하고 김포에 직결되는 부분들이 좀 장기적으로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노선에 대한 부분들은 유동적으로는 아직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국가철도망 계획들의 들어간 내용들이 변경도 될 수 있어요. 이런 기본 골격이 기본 결국은 유지하되 여기에서 이제 타당성들이 조금 입증이 되고 증명이 되면은 이것들은 변경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 GTX C 노선 같은 경우도 왕십리라든지 아니면은 인덕원이라든지 이런데 추가로 노선이 확정되는 것처럼 이런 것도 좀 이 GTX D 노선도 그런 양상으로 향후에는 발전될 가능성이 저는 좀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D 노선은 좀 아쉽습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많이 불안한데요. 그 하반기 시장을 주로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 전세가가 반등을 시작했어요. 그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아요. 어느 정도냐면 조금 안정화되는 듯한 시기가 있었는데 사실상 뭐 1월이나 2월이나 3월 같은 경우는요. 전통적으로 전세의 비수기예요. 그 비수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대부분 6월부터는 가격들이 급등을 했는데 역시나 이 6월부터 가격의 움직임들이 커지기 시작됐고 이러한 부분들이 단순하게 이게 일시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전세 수급이 분명히 지금 부족한 시장이에요. 보세요. 23억, 도봉 10억이에요. 이게 매매가가 아니에요. 매매가가 아니라 전세가예요. 그리고 서울 곳곳에 전세가의 신고가가 찍혀 있고요. 저도 실제로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요, 네이버라든지 호갱노노를 같이 보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전세가가 지금 어느 정도 올랐지를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면요, 확인을 못해요. 왜냐하면 전세가 없어요. 몇 군데 없어요. 그런 데가 서울에도 굉장히 많고 지금 경기도 쪽으로도 확산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보시면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지금 전세가 같은 경우는 반포는 23억, 도봉은 10억. 불과 한 2, 3년 전만 하더라도 이게 이 정도가 매매가라도 와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전세가예요.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에도 전세난이 굉장히 많이 짚여졌고 서울을 떠나서 경기도 인천으로 가는 전세 수요들도 탈서울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하반기에는 이제 전세 가격이 불안해지면서 이 불안한 가격이 매매 시장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시장으로 연결이 될 것 같고 이 전세가의 움직임이 하반기의 부작용의 깊이를 더 깊어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마무리 발언을 좀 드리자면은 하반기 시장은요 선거가 끼어 있어서 되게 많이 혼란스러울 거예요. 혼란스럽고 가격들은 뭐 얼마나 올라간다 이건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당장 떨어질 여력들이 있는 시그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시그널은 늘 얘기했지만요. 공급이에요, 공급. 근데 그런 시그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대응을 해야 돼요. 하반기 시장을. 특히 유주택자와 무주택자가 대응해야 되는 포지션이 전 다르다 생각을 하는데 유주택자나 다주택자, 특히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욕심을 좀 버려야 돼요. 그런 욕심들이 많으면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계를 가지고 보면요. 비교를 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 나보다 돈을 훨씬 많이 벌었네. 나는 이거 지금 1주택으로 2주택으로 요것밖에 못 벌었는데 그래서 내 상황에도 맞지 않는데 똑같은 아파트 그 사람이 선택해 가지고 성공한 똑같은 아파트를 똑같이 사는 사람도 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각자마다 재정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주변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이것 때문에 이거만큼 벌 수 있는데 나도 따라해 볼까? 이런 비교로 인해서 실수를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변하고 지나치게 비교하지 않을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무주택자는 욕심을 좀 가져야 돼요. 욕심이 없으면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수단들이 되게 적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노동으로 돈을 벌어봤지만은 열심히 하루에 10시간씩 야근하면서 일을 했는데 그 일한 돈이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었나요? 생활비로 지킬 수 있었죠. 하지만 자산으로는 지킬 수 없었어요. 근데 그 자산이 불어나지 않으면은 가족을 지킬 수 있는 기회들이 적어져요. 우리가 집을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지 않은 거,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것도 난 선택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명목적으로는 손해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무주택자는.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내가 돈을 안 쓰고 전세금에 박아놨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인 손해는 있어요. 왜냐하면 내 박아놓은 돈이 화폐 가치가 하락하니까. 그러려면은 지금 가만히 있으면요, 손해보지 않았어가 아니라 손해를 보고 있고 화폐 가치로 내가 지불해야 되는 돈이 더 많아야지 나중에는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저는 무주택자에게 명목적인 손실과 실질적인 손실을 잘 고민해 보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